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햇빛을 쬐면 의사가 필요 없다 입니다. 지은이는 우스노미야 미스아키, 펴낸 곳은 전나무숲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의학 박사이자 도쿄 광선요법연구소 소장이다. 일본 최초로 골수 이식에 성공한 의사이다. 햇빛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햇빛의 이로움을 알리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광욕은 돈이 들지 않는 좋은 건강법입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적외선이 없으면 지구도 인체도 얼어붙는다. 햇빛을 쬐면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것이 적외선의 효능이다. 자외선은 피부에서 흡수되어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등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한편 적외선은 인간의 몸 깊숙한 곳에까지 침투해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몸을 덮이는 등 물리작용을 일으킨다. 이때 인체에서는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체온을 조절한다. 적외선은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의 경우 최고 15cm 깊이까지 도달한 뒤에 열에너지로 바뀌는데 두개골까지 통과할 정도로 높은 투과력을 자랑한다. 또 검은색이 흡수 잘 된다는 특징도 있다. 인간의 혈액은 기본적으로 붉지만 정맥, 특히 전신에 퍼진 모세혈관에서는 흑적색을 띈다. 그 이유는 혈액 속으로 직접 적외선을 받아들여서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해 인체가 진화했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적외선의 작용이나 그 존재조차 판명되지 않았던 때부터 인간의 몸은 이미 그 효능을 파악해서 최대한 이용해왔던 것이다. 인체를 덮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전신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도 좋아지는 덕에 자외선을 받아 생성된 비타민 D 등이 효과적으로 순환한다. 최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저체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햇빛을 쬐지 않는 생활 습관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적도 부근의 나라에도 피부암 환자는 많지 않다. 야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매일같이 태양빛 아래에서 몇 시간씩 맹훈련을 한다. 정말로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면 즉각 야구 시합을 중지해야 하고 어린 나이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들에게도 경고해야 한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골퍼 중에 피부암 환자가 속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봐도 적도 부근의 나라에 암 환자가 많다는 등의 데이터는 찾을 수 없다. 이렇듯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자외선을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햇빛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가지 못한다. 생태계의 물질순환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에 의존한다. 생산자인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동물과
분해자인 미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물질 순환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자체는 소비될 뿐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없다면 생명의 순환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했다면 산소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테고, 동물은 단백질의 원료인 포도당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애초에 자외선이 없었더라면 식물은 씨를 맺지도 못하고 병원균의 위협에서 제 몸을 지키는 일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물 역시 빛 에너지를 받아 증발된 후 비가 되어 바다와 대시를 적시니 자연계의 모든 순환은 태양이 있기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구상에 수만 종이나 되는 생명이 태어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인류다. 응달에 난 식물은 아무리 비료를 줘도 생육이 나쁘듯이 태양에게서 생명을 받은 인류 역시 햇빛이 부족하면 건강을 얻지 못한다. 일광욕의 효능.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일광욕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태양의 빛과 열은 모든 창상, 특히 개방성 골절과 파상풍 등의 효과가 있다. 근육 강화에는 일광욕이 절대로 필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반드시 직사광선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름에는 허약한 사람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주위에서 등 부위에 햇빛을 쬐고 머리에는 무언가로 반드시 덮어줘야 한다. 지방성 비만인 사람은 되도록 나체로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 일광욕 수업으로 아이들이 건강해졌다. 스위스의 롤리에 박사는 알프스산 해발 1340m의 레잔이란 곳에 37동의 일광요양소를 세워 결핵 치료에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그는 일광욕의 보건 효과에도 주목해서 허약한 아동의 치료에도 응용했다. 알프스 산 속에 초등학교를 세운 뒤 그곳에서 야외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이들은 휴대용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그날 가장 기후 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작은 모자만 쓰고 거의 나체 상태로 전신에 햇빛을 쬐면서 수업을 받았다. 그 성과를 롤리에 박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간신히 업혀온 허약한 아동도 2에서 3년만 지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졌다.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지고 지각과 소화 흡수, 호흡, 순환 등 모든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여성들이여, 자외선을 반겨라. 나이를 먹을수록 인체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반 정도밖에 못 만든다. 즉, 자외선을 가장 꺼리는 고연령대의 여성이야말로 가장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누구보다도 일광욕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햇빛을 피하는 선택을 하겠다면 최악의 경우 자리 보존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자외선을 쬐어 피부에서 생성된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기 쉽다. 미용에 많은 신경을 쓰는 여성일수록 햇빛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알고 보면 햇빛은 미용에 꼭 필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여성 특유의 아름다워지기 위한 호르몬, 즉 각종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내분비계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율신경 자체가 햇빛과 직접 연관돼 있다. 또한 피부 모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고 피지성과 땀샘의 작용을 활성화해 피부의 대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피부를 싱싱하고 윤기 있게 만든다. 기저세포의 세포 분열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노화된 곽질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 결이 고운 피부를 형성한다. 화장품이나 미용수를 써서 이런 효과를 내려는 사람이 많은데 적당히 햇빛을 쬐기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실현할 수 있다. 햇빛에는 갱년기의 내분비계 혼란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거나 주말에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햇빛을 듬뿍 쬐는 여성들의 갱년기 장애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최근에는 남성도 갱년기 장애를 겪는다고 밝혀졌는데 생활환경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남성에게 갱년기 장애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수면 장애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체내 시계를 가지고 있다. 체내 시계가 만들어내는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아침 햇살을 받아 깨어나는 생활을 함으로써 체내 시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수면 장애를 해결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냉증, 햇빛을 믿어야 낫는다. 냉증은 자율신경 기능의 혼란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손발 말단의 묘쇄혈관이 수축한 상태에서 다시 확장되지 않아 생긴다. 즉 말단까지 혈액이 충분히 돌지 않는 상태다. 냉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역시 일광욕이다. 지속적인 일광욕으로 혈류가 개선되며 냉증에 동반되는 요통이나 어깨의 결림, 거친 피부 같은 증상도 함께 완화된다. 대사증후군을 치유하려면 낮에 움직여라. 매일 햇빛을 10분씩 쬐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이 쇠퇴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야외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중 비만 체형이 드문 이유도 과혹한 노동을 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야외에서 사육한 가축은 실내에서 사육한 가축보다 살이 덜 찐다고 밝혀졌다. 자외선은 갑상선 기능을 발동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소비 열량을 늘리기 때문에 일광욕을 꾸준히 하면 체중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식후에 산책을 겸해서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평소 버스나 택시로 지나치던 구간을 걸어보라. 낮에 운동하는 습관은 대사증후군의 예방이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도시에서만 유행한다.
이치를 따지자면 삼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직접 꽃가루를 뒤집어 쓸 테니 꽃가루 알레르기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증상도 더 심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멀리서 날아온 꽃가루를 접한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꽃가루 알레르기로 대소동을 일으킨다. 삼나무 꽃가루는 멀리까지 흩날리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 알레르기가 유행하는 현상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다. 도시에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유행하는 최대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도시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자연과 어울리지 않으며 생활하기 때문이다. 삼나무가 밀집한 산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꽃가루를 많이 뒤집어 써도 꽃가루 알레르기에 잘 안 걸린다. 평소 흩날리는 꽃가루 속에서 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게끔 몸이 적응했기 때문이다. 즉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의식적으로 자연을 가까이 하고 햇빛을 쬐어야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전신에 햇빛을 쬐면서 자연과 친해진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전혀 다른 목적으로 햇빛을 쬐며 몸을 단련해온 사람이 그러고 보니 원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볍게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자주 봐왔다. 한여름의 일광욕이 겨울철 인플루엔자를 막는다.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금세 약을 찾기보다는 일단 몸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일상적으로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여서 면역력을 높여두자. 한여름의 해수욕이 한겨울 인플루엔자를 대비하고 가을에 스포츠로 땀을 흘려서 봄철에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으로 삼는다. 일광욕은 암도 예방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갈랜드 박사는 미국 내 대장암과 유방암의 이완율 분포가 북부에서 높고 남부에서 낮다는 데 주목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장암, 유방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식도암, 신장암, 폐암, 췌장암, 직장암, 위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腺암, 악성 림프종 등 총 13종의 암이 자외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일조 시간이 짧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자외선을 쬐는 지역에 비해 약 2배의 사망률을 보이는 암도 확인되었다. 일광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30분 이상 실외에서 일광욕을 하면 골다공증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매주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고 튼튼한 몸, 병에 안 걸리는 몸을 만들 수 있다. 특히 도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일광욕으로 미리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